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케미컬 핑거프린트라는 부분을 다룰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케미컬 핑거프린트 부분부터는 이제 그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이제 분자의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어떤 특징을 뽑아내서 그걸 이용을 해서 통계 처리, 어떤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분자의 성질을 예측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다루는 그런 수업 내용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쯤 되면은 이제 기말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분자의 어떤 성질을 예측하는 그런 챌린지, 이제 뭐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을 이제 여러분 각자 한 번씩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3시간 동안 이제 핑거프린트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레큘러 디스크립터라는 이제 몰레큘러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몰레큘러 디스크립터와 그 핑거프린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자를 어떻게 수치화시키고 그 수치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뽑아내고 혹은 이제 예측하는가. 그럼 이제 그 예측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간단한 모델 몇 가지만 일단 다뤄보고요. 네, 아주 간단한 모델 한 2~3가지를 이제 다루고, 그 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프레딕션 하는 어떤 프로젝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일단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그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일단 올려놓은 그 강의 노트, 일단 핑거프린트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한 후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간단히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핑거프린트라는 것을 보면요. About fingerprint. 자, 핑거프린트라는 게 뭐냐?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핑거프린트를 그 고지고대로 번역을 하면 지문이잖아요. 그죠? 지문. 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죠? 지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손바닥에 있는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케미컬도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케미컬을 비교를 할 때 그 화학 구조식을 일일이 다 눈으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을 비교를 할 때 이제 뭐 생긴 거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려면은 힘드니까. 그죠? 근데 일단 지문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케미컬에서도 우리가 그 화학 구조식은 뭐 조금씩 서로 다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아로마틱을 그냥 동그랗게, 아로마틱 링을 그냥 동그랗게 그렸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싱글 더블이 이렇게 교차되는 컨주게이션 형태로 그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약간 그 화학 구조식을 약간 회전시킨 형태로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수치화시켜서 빠르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목적은 이제 어떤 분자가 똑같은지 아닌지 혹은 이제 얼마나 비슷한지를 빠르게 검색 혹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케미컬 핑거프린트. 그래서 케미컬 핑거프린트는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화합물을 우리가 이제 1차원 정수의 벡터, 이렇게 1차원 정수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케미컬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0, 1, 0,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합물을 0, 1, 0,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이용을 해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으면은 컴퓨터가 그림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0, 1, 0, 1 숫자가 똑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건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케미컬들에 대한 비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핑거프린트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오늘 한 2~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핑거프린트는 이제 맥스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맥스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기화합물에서 이제 많이 보여지는 패턴을
패턴을 미리 정해놓고요. 그래서 맥스키 현재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맥스키 166 버전인데요. 166개. 그러니까 166개의 어떤 서브 스트럭처, 많이 관찰되는 서브 스트럭처를 미리 정해놓고 그 166개의 패턴이 이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그 0101로 이제 그 분자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52번 같은 경우에는 NN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본드가 있으면은 52번째 벡터를 1이라고 하고요. 없으면은 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를 166개의 차원, 그러니까 166개의 0 또는 1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52번째 위치가 1이라면은 얘가 이제 NN 본드를 가지고 있다. 0이면은 NN 본드가 없다. 65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 본드가 있다, CN 본드가 없다. 그러니까 C 아로마틱 N 사이에 일단 결합이 있다, 없다. 혹은 뭐 79번 위치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젠 아로마틱 나이트로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결합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제 하늘색으로 표현된 이런 구조가 있다, 없다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6개의 미리 정해진 구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계산도 상당히 간단하고요. 이제 복잡도도 낮기 때문에 뭐 이제 빠른 비교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계속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사람의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문이 똑같으면은 두 개의 분자가 똑같은 분자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죠? 매우 높지만은 항상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뭐 수사물이나 아니면 뭐 경찰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지문이라던가 이제 DNA로 비교를 했을 때 두 개의 지문이 똑같을 확률은 뭐 몇백만 분의 1이다. 혹은 이제 두 개의 DNA 프로파일이 똑같은 확률은 뭐 몇억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0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매우 확률이 낮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핑거프린트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두 개가 완전히 똑같으면은 두 개의 분자가 매우 똑같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이 똑같은 핑거프린트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해싱 펑션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맥스키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자주 사용되는 166개의 패턴을 미리 그 정해놓고 이제 그것들을 의 존재 요물을 가지고 이제 핑거프린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모건 알고리즘은 이제 분자의 구조를 정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1969년에 모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핑거프린트 알고리즘은 이 모건 알고리즘을 이제 약간 확장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우선 보면은 자, 모건 알고리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자, 요런 분자가 있을 때요. 자, 요런 분자가 있을 때 잠시만요. 자, 요렇게 생긴 분자가 있을 때 각 원자에다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에다가 그 원자의 커넥티비티 정보, 그러니까 이 각 원자가 몇 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그 숫자로 어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요 옥시전을 보면은 얘는 1, 1, 그리고 요 카본의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에 결합되어 있으니까 3, 3, 2, 2, 2, 2, 3, 2, 3, 1, 1. 이렇게 이제 숫자가 어사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숫자가 어사인이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원자들의 그 다음 스텝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각 원자들의 연결된 원자의 커넥티비티 값을 모두 합한 값을 다시 그 원자의 커넥티비티 값으로 부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죠? 그죠? 이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얘에 달려있는 원자가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썸, 요거에 달려있는 원자의 그
커넥티비티의 썸은 이제 3이 되니까 여기 3이 어사인 되고요. 요거의 커넥티비티의 썸 3. 여기 3이 어사인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붙어 있는 원자들이 요거 5, 5, C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 1, 3. 커넥티비티 값이 얘 1 가지고 있고 1 가지고 있고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은 5가 되죠. 그죠? 그 값을 다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5.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카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이었는데 이제 자기한테 붙어 있는 것들의 그 커넥티비티 값 3, 2, 3을 더하면은 여기가 이제 다시 8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호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업데이트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업데이트를 하면은 요 숫자가 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업데이트하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고 또 한 번 업데이트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정 횟수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원자들이 결국 자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번호. 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여기 이제 이 링 안에 있는 요 원자들이 2, 2, 2, 2, 3, 3. 이렇게 이제 요 네 개는 똑같은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5, 7, 8, 4, 4, 5.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자들은 4, 4, 여기는 5, 5. 똑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호가 업데이트되는 룰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주변에 아톰들이 또 몇 개의 이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수들이 주변의 그 환경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제 12, 10. 그러니까 요 카본과 요 카본이 서로 인바이러먼트가 다르다는 거. 이제 요렇게 나갔을 때와 요렇게 나갔을 때 서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이제 요 밑에 있는 카본들도 이제 21과 20으로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원자들의 주변 환경을 요 숫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포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카복실 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옥시전은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죠? 몇 번을 반복을 해도.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이제 시메트릭하니까. 그죠? 이 두 개는 완전히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수들은 이제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도 이제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이제 모건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건 알고리즘의 그 업데이트 철학, 업데이트 룰을 이제 그 계승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ECFP, Extended Circular Fingerprint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Extended Circular Fingerprint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컨셉을 가지게 되는데, 이 방법이 이제 현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ECFP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CFP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그 각각이 이제 그 이니셜 넘버, 각각의 원자들이 이니셜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이니셜 넘버는 이제 모건 핑거프린트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몇 개냐, 그러니까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원소가 몇 개냐로 이제 어사인이 되었는데, 이제 ECFP에서는 그 정보도 포함을 하지만은 이제 몇 개의 헤비 아톰 네이버가 있느냐, 그거를 포함하지만은 또 이제 아토믹 넘버, 그 다음에 아토믹 매스, 아토믹 차지, 뭐 number of attached hydrogen,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는 거의 개수, 그 다음에 링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이니셜 넘버를 어사인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뷰티라마이드 몰레큘이 있는데요. 이 뷰티라마이드의 경우 이제 1, 2, 3, 4, 5, 6 6개의 아톰이 있습니다. 6개의 아톰이 있는데, 자, 이 아톰들에게 이니셜 넘버를 이제 어사인을 해줍니다. ECFP를 하려면은. 근데 어사인을 하는데 그냥 1, 2, 3, 4, 5, 6으로 어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ECFP에서는 요 아톰의 경우에는 요 카본의 경우에는 7346033939라는 숫자를 정수를 어사인 하고요. 부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카본의 경우에는 1이 숫자, 3번도 요 숫자, 4번은 요런 숫자. 이런 이제 언뜻 보기에 상당히 이제 임의적인 이제 정수들을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어사인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 어사인 할 때 사용하는 펑션이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해시 펑션이라고 합니다. 해싱 펑션.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시라고 하면은 해시 그 해시태그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들 뭐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많이 쓰는데 사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 해시태그라는 이름 자체가 트위터에서도 많이 쓰고요. 해시태그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제 그 트위터 개발자가 이제 해싱 펑션에서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이 샵 기호에다가 그냥 이제 해시태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그래서 해시태그의 사용 그 용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핑거프린트의 그 목적이랑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해시태그를 언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시물이 이제 어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뭐 비슷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맛집 뭐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맛집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을 한 번에 쭉 빠르게 우리가 이제 찾아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그 맛집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집이라는 단어를 약간 이렇게 줄여서 좀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제 0, 1이라는 그 숫자 적은 숫자의 0, 1 데이터로 바꿔서 이제 좀 더 빨리 검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해시태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해시 펑션의 그 개념을 살펴보면요. 해시 펑션은 이제 어떤 임의의 사이즈의 데이터를 어떤 정해진 크기의 밸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싱 펑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뭘 집어넣든지 간에 whatever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자기 나름의 규칙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정해진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임의의 해싱 펑션을 가지고 와서 임의의 해싱 펑션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사람 이름이 집어넣으면은 얘를 거쳐가면은 이 사람 이름이 0에서부터 15번까지의 번호 중에 하나로 매핑된다. 라는 매핑을 시켜주는 임의의 펑션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해싱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싱 펑션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항상 이제 그 어떤 값을 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존 스미스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요런 이제 문자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해싱 펑션을 지나간 후에 얘가 이제 02라는 정수값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사 스미스를 집어넣으면 01, 샘 도우를 집어넣으면 04, 샌드라 D를 집어넣으면은 02를 이제 어사인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예시에서는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0에서 15번, 그러니까 16개 중에 하나를 이제 어사인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함수를 임의의 함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이름들을 딱 16가지의 정수 중에 하나로 어사인 한다.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시 밸류가 이렇게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름인데 똑같은 해시 밸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콜라이전, 충돌이라고 합니다. 해싱 충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했듯이 해싱 펑션을 사용하는 것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빠르게 이 두 개의 어떤 이름이나 뭐 두 개의 어떤 데이터가 똑같은지 다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주어졌을 때 존 스미스와 샌드라 D를 두 개를 이제 일일이 쭉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두 개가
해싱 펑션에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정수 값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정수 값이 똑같으면 이름이 똑같다. 다르면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요 예제에서는 해싱 밸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존 스미스와 샌드라 D를 넣었는데 우연히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됐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류를 일으키게 되겠죠. 서로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값을 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싱 밸류를 늘리면은 이제 피할 수가 있겠죠. 그죠? 피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해싱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시 함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을 이제 해시 밸류, 해시 코드 혹은 이제 해시 책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됐으려나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토렌트 같은 데서 이제 파일을 받을 때에도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대용량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제 이 파일이 완전히 똑같은 파일인지 다른 파일인지를 비교를 하려면은 사실은 엄밀하게 비교를 하려면은 내가 1기가 그러니까 1기가짜리 파일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랑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컨펌을 하려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피를 내가 그대로 받아온 다음에 일일이 첫 번째 비트부터 이제 01, 02를 다 1기가만큼을 비교를 해서 모두 다 똑같으면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기가짜리를 완전히 내가 그대로 다시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빠르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보통 해시 펑션 혹은 이제 체크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 펑션에다가 내가 1기가짜리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정해진 어떤 크기의 벡터로 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도 똑같은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으면은 정해진 크기의 어떤 벡터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그 두 개의 벡터가 똑같으면은 요 두 개의 파일은 서로 똑같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괜찮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예제에서 봤듯이 해시 값의 사이즈가 작으면은 이제 검색 속도는 빠르죠. 그러니까 비교해야 될 비트의 개수가 적으니까 검색 속도는 빠르지만은 충돌 확률이 증가합니다. 충돌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보셨다시피 서로 다른 두 개의 엔트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밸류가 같은 해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은 사실 우리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충돌 확률이 그러니까 뭐 몇백만 분의 1이 좋은 거냐 아니면 뭐 몇억 분의 1이 좋은 거냐 이거는 이제 그 개발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혹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할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해시 값과 그 충돌 확률 사이에는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속도와 그 검색의 정확도 사이에는 항상 이제 그 어떤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그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이제 이펙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해시 값의 사이즈가 크면 이제 충돌 확률은 낮아지지만 검색 속도는 당연히 이제 느려지겠죠. 비교를 해야 될 숫자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해시 펑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f라는 펑션을 짰어요. 이런 펑션을 짰는데 이 f라는 펑션에는 어떤 이제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정수를 집어넣으면은 이 정수를 정해진 a라는 정수로 이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그 이제 a라는 정수로 나눈 나머지 연산을 한 값을 리턴하는 해시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9를 여기에서는 이제 해시1이라는 함수는 이제 그 집어넣었을 때 이제 그 13으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을 이제
리턴하는 그런 이제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9를 집어넣으면은 요 예제에서요. 19를 집어넣으면은 13으로 나누고 나머지 6이 남죠. 그죠? 그다음에 27을 집어넣으면은 1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 나옵니다. 36을 집어넣으면은 나머지 10이 남고요. 10을 집어넣으면은 근데 이때도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시 펑션을 이용을 하면은 임의의 정수를 집어넣으면은 이 임의의 정수를 0에서부터 12까지 13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매핑 시킬 수가 있죠. 매핑 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해시1이라는 함수는 충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9와 27을 넣었을 때는 서로 1과 6으로 다른 값을 주니까 아 얘네 둘은 서로 달라. 그 옳은 답을 주지만 36과 10을 집어넣으면은 둘 다 리턴 값이 1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6과 10은 엄연히 서로 다른 숫자지만은 이제 똑같은 숫자로 착각을 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시 펑션은 충돌 확률이 높은 그닥 좋지 않은 이제 해시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해시 함수의 예시로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제 핵심 원리가 되는 이제 그 체크썸인데 MD5 체크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MD5 체크썸이라고 하는 이 함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사이즈 그냥 한 줄짜리 텍스트를 집어넣던 뭐 1기가짜리를 집어넣던 10기가짜리 뭐 동영상 데이터를 집어넣던 이제 임의의 그 파일을 무조건 128비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hello world라고 하는 이렇게 짧은 그냥 스트링을 집어넣어도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문자열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좀 더 긴 걸 집어넣으면 이런 문자열, 더 긴 걸 집어넣으면 이런 문자열. 그러니까 내가 10기가짜리 어떤 영화 파일을 집어넣어도 어떤 이런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이런 문자열로 바꿔주는데 얘는 이제 128비트로 바꿔주는 거죠. 128비트. 그렇기 때문에 128비트라고 하는 거는 0, 1이 128개 있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0, 1이 128개가 있으면은 그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죠? 2의 128승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떤 랜덤하게 두 개의 아주 우연히 두 개의 파일을 이 MD5 체크썸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아주 우연히 두 개의 비트가 똑같을 확률은 바로 2의 128승분의 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충돌 확률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작고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 그러니까 10의 25승이면은 뭐 파일이 몇 개죠? 한 1조 개.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1조 개들 훨씬 넘는 뭐 하여튼 뭐 1조라 그래봐야 10의 8승인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1초에 파일을 하나씩 만든다면은 대략 그러니까 1초에 내가 이제 아주 랜덤하게 그냥 1령을 막 배열을 해가지고 임의의 사이즈의 파일을 막 만들다면은 대략 한 4경년 정도 이제 한 번쯤 이제 똑같은 이제 MD5 체크썸을 가진 이제 파일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임의의 두 개의 파일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의 이제 이 체크썸 키가 똑같은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파일을 통째로 비교할 필요가 없이 어떤 파일을 해시 펑션에 집어넣은 다음에 딱 그 결과로 나오는 128비트만 비교를 하면은 이제 요런 틀릴 수 있는 아주 약간의 확률을 우리가 희생을 하면은 틀릴 수 있는 약간의 그 확률을 감수하면은 훨씬 빠르게 파일이 이제 똑같은지 아닌지를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해시 함수의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시 함수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이제 곳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아주 그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간 정도 했는데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제가 물 좀 마시고 있는데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다시 시작을 하면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설명을 한 그 이제 그 해시 펑션의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ECFP라고 하는 Extended Circular Fingerprint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ECFP를 만들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떤 아톰 넘버가 이렇게 이제 어사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어사인먼트가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 아톰의 정보들을 이제 리스트로 저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반복 횟수, 결합 차수에 따라서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을 정렬, 그다음에 attachment identify와 결합 차수를 저장한다.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이제 뷰티라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뷰티라민이 있을 때 1번에는 요 숫자 7346033939가 어사인이 되고요. 2번 아톰에는 155965042 여기 어사인이 되고 3번에도 여기 어사인, 4번, 5번, 6번에 각각의 이런 정수들을 일단 처음에 어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5탄이에요. 여기 이제 카복실 애시드의 요 카본, 1번 카본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요 카본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단은 맨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반복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 새로운 빈 리스트를 하나 define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원소로는 반복 횟수인 1이 들어가게. 두 번째는 이제 원소에 자기 자신의 해싱 밸류인 마이너스 110000244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싱글 본드로 얘가 붙어 있고, 싱글 본드로 얘가 붙어 있고, 더블 본드로 이 번호를 가진 원소가 붙어 있다. 이런 정보를 이제 요 리스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리스트가 바로 요 4번 카본의 요 first neighbor, 그죠? 요 주변 환경을 기술하는 어떤 리스트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러한 작업을 모든 아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모든 원소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이 리스트를 또다시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트 자체도 이제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 자체를 해시 펑션에 집어넣으면은 이 리스트 자체를 어떤 임의의 정수로 변환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수들의 리스트를 이제 추가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원자들의 해시 밸류에다가 이 리스트 자체의 해시 밸류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똑같은 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를 다시 해시 펑션에 집어넣고 또 리스트를 만들고 다시 해시 펑션에 집어넣고 이걸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수 값의 어떤 리스트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몇 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 정답은 없는데요. 엄밀한 룰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2번 혹은 이제 어떤 분자의 정확한 성질 예측을 위해선 3-4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그 각 원자들의 주변 환경, 즉 각 원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환경, 프래그먼트, 어떤 조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ECFP에 담기는 정보를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는 각 원자 자체의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번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아까 그 예시에서 봤던 요 이제 4번 아톰, 요 4번 카본의 중심으로 봤을 때 요게
싱글 본드로 어떤 아톰과 연결돼 있고, 싱글 본드로 요런 아톰과 연결돼 있고, 더블 본드로 요런 아톰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요 카본, 그러니까 요 이제 마이너스 110000244에는 요 아톰 자체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리스트에는 이제 요 옆에 있는 것들의 정보가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싱을 하게 되면은 이 프래그먼트에 대한 요 프래그먼트 자체를 4번을 중심으로 해서 4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의 로 정의되는 요 조각의 어떤 해시 밸류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CFP에 담기는 결과적으로 담기는 정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그 뷰티라민이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요 바로 요 아톰과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요 아톰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방금처럼 이제 그 주변 네이버를 고려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과 그 first 네이버들, 자기 자신에 붙어 있는 아톰들을 고려한 요 프래그먼트, 요 분자가 요런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더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한 칸 더 지나간 요 4번의 경우에는 요렇게 그죠? 여기까지 보는 요 프래그먼트, 이런 이제 분자의 조각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핑거프린트가 담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핑거프린트를 생성을 하다 보면은 서로 중복되는 것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 옥시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한 번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네이버들, 두 번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처음에는 요 옥시전과 요 카본 CO가 이제 서로 이제 고려가 되지만은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그 요 카본에 붙어 있는 네이버들, 여기까지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나이트로젠의 경우에도 한 번만 보면은 이 C와 N 사이 요 결합만 고려가 되지만은 한 번 더 이제 진행되면은 그 옆에 있는 O와 그 옆에 있는 C까지 요 프래그먼트까지 고려가 되게 됩니다. 근데 두 번 이터레이션을 하고 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 옥시전에서 시작한 것과 이 나이트로젠에서 시작한 프래그먼트가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프래그먼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핑거프린트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경우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만드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이제 괜찮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ECFP가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느냐, ECFP가 이제 결국에는 각 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네이버 혹은 이제 그 한 칸 더 지나간 네이버들, 이제 그런 이제 네이버링 아톰들을 보아서 이제 이 분자의 프래그먼트, 이 분자의 조각조각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뷰티라민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조각들의 모임을 핑거프린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조각들을 각각을 우리가 이제 어떤 정수값으로 어사인한 다음에 이 각각의 조각에다가 특정 숫자를 어사인을 해주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분자들을 비교할 때 숫자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몇 개가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숫자의 리스트가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들의 세트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분자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각도 가지고 있고 이 조각도 가지고 있고 이 조각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든 조각들을 포함할 수 있는 분자는 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동일한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이제 일종의 약간 그 퍼즐 혹은 뭐 수도쿠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조건도 만족하고 이러한 조건도 만족하고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답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낮은 확률로 이제 서로 다른 분자지만은 뭐 이런 이제 프래그먼트로 쪼갰을 때 아주 우연히 이제 똑같은 프래그먼트를 가지게 될 확률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ECFP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앞서 얘기한 요런 조각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조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우리가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반복하면은 ECFP2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은 얘를 이제 한 번 반복하면은 아까 봤듯이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톰 5개가 있죠. 지금 2번과 3번은 이제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자기랑 붙어 있는 네이버들,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한 아톰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랑 바로 한 칸 옆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반지름이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반지름이 1이면은 다시 말해서 지름은 2가 되잖아요. 그죠? 지름은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ECFP2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터레이션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2가 되면 지름은 4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조각들을 프래그먼트를 이제 ECFP4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ECFP6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ECFP4와 ECFP6가 완전히 똑같은 이유는 이제 이 뷰티라민 자체가 이제 몰레큘이 작기 때문에 이제 더 확장을 해도 더 큰, 더 새로운 프래그먼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동일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CFP2까지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정수들을 쭉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수도 보면은 지금 이 정수들이 상당히 큰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숫자를 비교하는데 빠르다고 해도 또 이런 숫자가 이제 크고 개수가 늘어나니까 얘네들을 다 비교하는 거는 조금 느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 정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비트 그러니까 0, 1로 바꿔서 더 빠르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0, 1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로 이제 폴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제 한 번 더 해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이제 정수 값들이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이냐? 만, 천, 십만, 백만, 천만, 뭐 이제 마이너스 몇 천만, 뭐 플러스 몇 억, 뭐 이런 이제 임의의 정수가 있을 때 이 정수를 0에서 뭐 1024개의 0, 1,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24개 혹은 이제 2048개의 0, 1 비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가 이제 폴딩한다라고 하고 혹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해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제 마이너스 1, 2, 6, 6 이걸 이제 요렇게 집어넣고 이건 마치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그 나머지 연산을 하는 거랑 이제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수들을 우리가 이제 1024개의 자리로 0, 1로 이제 우리가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콜라이전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콜라이전.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서로 다른 정수지만은 같은 자릿수에 대응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비트 콜라이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비트 콜라이전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 혹은 이제 그 정확도의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비교의 성능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교의 성능을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케미컬 DB를 서치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펍캠 DB를 서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펍캠 DB를 서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펍캠 DB 안에 몰레큘이 한 1억 개 있습니다. 1억 개. 그런데 내가 사실 유저 입장에서 원하는 거는 엔터 치면은 얘랑 비슷한 게 딱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뭐 내가 찾고 싶은 분자를 스마이스를 집어 넣었는데 엔터 치고 뭐 1시간 기다리세요. 이렇게 비교하려면 뭐 1시간 걸립니다. 그럼 1시간 기다리세요. 그러면 유저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엔터 치면은 검색 누르면은 바로 나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검색을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인테저를 이런 이제 큰 정수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비트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킷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방금 얘기했던 핑거프린트 ECFP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서큘러 핑거프린트를.
자, 그 다음에 이런 핑거프린트로부터 우리가 이제 similarity를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ECFP라는 게 이런 조각의 정보, 레고 블록들의 정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분자를 구성하는 일종의 레고 블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레고 블록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두 개의 분자를 비교를 했는데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얘가 이제 레고 블록 10개를 가지고 얘가 레고 블록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 중에 8개가 똑같고 2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분자는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핑거프린트로부터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분자가 똑같은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개의 분자의 어떤 유사도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분자를 핑거프린트로 변환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수의 리스트 혹은 이제 이런 그 정해진 비트, 정해진 디멘전의 그 0, 1 벡터를 얻게 되는데요. 이 0, 1 벡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실제로 RDKit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사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맨 처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타니모터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방법. 이제 타니모터 코에피션트는 바로 이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그 타니모터 코에피션트는 수학적으로는 자카드 인덱스라는 이름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똑같은 그 수학적인 양입니다. 그 자카드 인덱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A 합집합 B의 개수 분의 A 교집합 B의 개수. 이렇게 이제 그 세로로 서 있는 이 라인은 이제 그 절대값 혹은 이제 개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집합의 사이즈.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계산하는 방법, 수학적인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집합과 명제, 그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A와 B가 있을 때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분의 교집합의 개수. 만약에 A 집합과 B 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면은, 그죠? A 합집합 B도 A고, A 합집합 B가 B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도 A고, B.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겠죠. 그죠? 완전히 두 개가 똑같으면은. 그리고 이 값이 언제 0이 되겠어요? 이 값은 바로 A 교집합 B가 빵일 때 J가 빵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렇게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 빼기 분의 A 교집합 B. 자, 요렇게 계산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쉽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그 집합 계산이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합집합의 개수분의 교집합의 개수로 정의하는 어떤 이 유사도의 양을 우리가 이제 타니모터 코에피션트라고 이제 부른다. 혹은 자카드 인덱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RDKit에서는 이제 요 함수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자카드 인덱스 말고 이제 비슷한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이스 시밀레리티라는 게 있는데요. 다이스 시밀레리티. 자, 요 다이스 시밀레리티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제 X라는 셋이 있고,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X 집합의 개수 더하기 Y 집합의 개수 분의 X 교집합 Y의 개수의 2배, XY 교집합의 개수의 2배를 한 것을 이제 분자에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다이스 코에피션트, 다이스 시밀러리티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함수도 이제 RDKit 안에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스 시밀러리티라는 함수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자가 두 개의 분자가 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은지 아니면 서로 다른지
아니면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 제가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노트북에서 이제 바로 열었습니다. 이제 그 바로 아니면은 그냥 다시 한번 열죠 뭐. 이제 복습하는 셈 치고 자. 그래서 일단 주피터 노트북을 열고요. 자, import rdkit. 그럼 이제 몰레큘들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molecules equal 저는 그 아니다. 그냥 이제 맨 첫 번째 있는 그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여기 이제 몰레큘들을 이렇게 이제 읽어 드려 오고요. chem.add hsm 해가지고 요 몰레큘을 이제 몰레큘들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5개의 몰레큘들이 있고요. 지금 화면 다들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molecules 1, molecules 네 번째 몰레큘은 뭐 이렇게 생긴 몰레큘. 자, 이렇게 이제 분자의 정보들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분자의 자, 첫 번째 분자 몰레큘즈 0을 내가 M1이라고 하고요. M2는 몰레큘즈 1. 두 번째 분자를 이제 M2라고 이렇게 일단은 기니까 따로 이름을 정해줘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핑거프린트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RDKit 안에 RDKit 문서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모건 핑거프린트라는 게 있는데 사실 RDKit 안에는 서로 더 많은 핑거프린트 사실은 이제 핑거프린트를 정의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ECFP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제안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 ECFP가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몇 가지 더 이제 RDKit 안에 들어있고요. 일단 핑거프린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allcam이라는 모듈을 우리가 이제 일단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from rdkit.cam import allcam 일단 allcam 모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자, 이 안에서 이제 핑거프린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allcam.get morgan fingerprint 뭐 이걸 그냥 다 복사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몰레큘에 여기 이제 FP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핑거프린트 1. 핑거프린트 1은 allcam에서 이제 get morgan fingerpr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M1 요 M1이라는 분자에 여기 두 번째 있는 2는 두 번째 정수는 이제 ECFP 이제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하느냐 반복을 인 거죠. 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확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은 검색 속도나 정보의 양은 이제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검색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FP2는 all cam.get 마찬가지로 Morgan fingerprint M2의 2.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핑거프린트가 일단은 몰레큘 1번과 몰레큘 2번의 핑거프린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ECFP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M2의 ECFP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F1과 F2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내가 F1을 프린트 F1을 해볼게요. FP1. 근데 얘는 보면은 RDKit 안에 있는 그러니까 integer sparse vector object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sparse integer vector object. 이렇게 얘가 어떤 오브젝트라는 정보만 나오고 그 내용물을 출력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핑거프린트 안에 있는 실제 내용물을 보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그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요 fp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sparse integer vector, 매우 성긴 정수 벡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 요 클래스가, 오브젝트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면,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려면 일단 전에 배웠듯이 dir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dir f1을 fp1을 하면은 fp1이라는 오브젝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이렇게 이제 쭉 출력을 해주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get non-zero element라는 그 메소드를 한번 보면요. 그래서 fp1.get non, 철자가 헷갈리니까 non-zero element 라는 요 메소드를 쓰면은 이제 0이 아닌 정수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get non-zero element라는 걸 찍으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141770922가 한 개, 560912882 다섯 개, 175189785가 한 개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보가 쭉 출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ECFP.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ECFP 요 프로시저를 반복을 하면은 분자를 이렇게 잘게 쪼갠다 그랬죠. 프래그먼트로 이렇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각각에다가 정수 번호를 어사인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반복을 하면은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요 숫자들, 이 숫자 하나하나가 각각 요 분자의 서브 스트럭처, 분자의 프래그먼트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이 프래그먼트의 리스트, 프래그먼트가 정수로 바뀐 리스트를 가지게 되고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요 RDKit에서 지금 방금 출력을 한 겁니다. RDKit 내부적으로는 이 프래그먼트가 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이 프래그먼트가 뭔지 이제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얘가 이제 141777092번으로 define 되는 프래그먼트는 한 개 가지고 있고 5609 1288번 프래그먼트는 5개 가지고 있고 뭐 4277593716번 프래그먼트는 34개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정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프래그먼트 정보가 똑같으면은 두 개의 분자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래그먼트 두 개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네들 이렇게 정수로 가지고 있으면은 비교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비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0, 1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0, 1로 바꿀 때에는 올캠 안에 있는 조금 다른 방법 여기 있는 이제 get Morgan fingerprint as bit vector 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제 fp1bit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봅시다. m1에 두 개 n 비트를 1024. 자, n 비트를 1024라고 한다는 거는 1024개의 0, 1로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네, n 비트를 할 때 여기 이제 대문자네 n 비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몰레큘도 내가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p1 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메소드 이름을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 to bit string 이렇게 이제 비트 스트링 그러니까 비트가 0, 1이죠. 0, 1 그래서 이제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fp1 bit.to bit string 자, 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은 0과 1로
문자열로 출력시켜라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보면은 어떻게 됐죠? 지금 보면은 다 이제 0101 그러니까 000000 101 이렇게 이제 1024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를 이제 fp1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fp1 스트링을 출력을 하면 0101. 그러니까 fp1 스트링을 이렇게 하면은 1024개가 되죠. 그죠? 1024개. 그러니까 1024개의 01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본 요 정보를 이게 이제 1024 중에 한 군데 어딘가로 이제 1로 바뀌고 이것도 0에서 1023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1024번째 위치 중에 어느 한 군데에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10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1010으로 바꾸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fp2 비트도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fp2 비트를 점 to bit 스트링 하면은 fp2 스트링은 자 이렇게 되고요. fp2 스트링을 출력을 시키면은 또 마찬가지로 0101로 나오는데 지금 M1과 M2가 서로 다른 분자기 때문에 그죠? M1과 M2가 서로 다른 분자니까 당연히 요 스트링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M1과 M2가 서로 다른 분자니까 가지고 있는 프래그먼트도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조각을 냈을 때 생성되는 조각조각도 다르게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1024개의 1024자리의 스트링, 1024자리의 문자열이 서로 다른 문자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자열로부터 그러니까 이 1024개의 0101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집합과 합집합을 계산을 함으로써 similarity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비슷한 프래그먼트가 많으면 비슷한 조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둘이 이제 서로 비슷할 확률이 높은 거고 비슷한 조각이 적으면은 이제 비슷한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similarity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RDKit에서 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RDKit에서 from RDKit import data struct라고 하는 요 이제 그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요 이제 서브 모듈을 우리가 이제 불러와야 돼. 자, 요 모듈을 불러오면은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다이스 시밀래리티.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로부터 우리가 이제 다이스 시밀래리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점 다이스 시밀래리티를 하면은 여기에서 fp1, fp2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fp1과 fp2 사이의 다이스 시밀래리티를 비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0.46766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스 시밀래리티 값은 x 집합의 개수 더하기 y 집합의 개수 분의 두 개 교집합 개수의 2배를 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fp1과 fp2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수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교집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fp1과 fp2의 그 교집합과 합집합 그 교집합 개수로부터 구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타니모터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타니모터 코에피션트는 바로 이제 그 여기 어디 갔어? 네, 타니모터 코에피션트는 네, 데이터 스트럭처 점
fingerprint similarity라고 하는 함수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타니 모터 코에피션트는 이 데이터 스트럭트 점 fingerprint similarity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네요. 예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fp1, fp2 그치? 네, 요거 말고요. 네. 근데 요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 때에는 fp1 bit, fp2 bit. 얘는 이제 0, 1로 돼 있는 것만 이제 집어넣어요. 0, 1로 되어 있는 핑거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시밀레리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0, 1로 되어 있는 핑거프린트를 계산한다는 거는 지금 두 개의 지금 1024개의 0, 0, 01, 0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합집합은 뭐겠어요? 합집합은 둘 다 빵이면은 첫 번째 자리는 빵이고 그러니까 합집합은 각 자리별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해 나가면서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걔네들을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빵이면 빵인데 이제 FP1에서는 여기 이제 정확히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임의의 두 개의 벡터에서 두 개의 비트 벡터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두 개의 비트 벡터에서 합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합집합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1인 경우에 이제 1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의 두 개의 벡터에서 교집합의 경우에는 교집합은 뭐겠어요? 교집합은 이제 intersection이 되겠죠. intersection은 이제 둘 다 1인 경우에 1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집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의 비트 벡터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1인 자릿수가 몇 개이고 그 중에서 둘 다 똑같이 1이 나타나는 자릿수가 몇 군데 있느냐, 자리가 몇 군데 있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게 바로 타니모터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니모터 코에피션트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 점 핑거프린트 시밀레리티라고 하는 함수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이제 대략 한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의 프래그먼트가 비슷하다. 이런 대략의 이제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 그죠? 그러니까 핑거프린트로부터 우리가 어떤 몰레큘을 리커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핑거프린트로부터 몰레큘을 리커버 하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어떤 몰레큘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유니크한 핑거프린트를 그러니까 뭐 100% 유니크하진 않지만 이제 핑거프린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핑거프린트를 만들어내고 그 핑거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들의 유사도와 동일성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계속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큰 개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목적이 뭐고, 얘를 이제 계산하는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요 RDKit이라는 요 프레임워크 안에서, 요 라이브러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어떤 뭐 예측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네. 이제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시밀레리티 계산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핑거프린트를 얻어내는 것, 시밀레리티를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무슨 질문 있나요? 질문?
뭐 질문이 없으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혹시 뭐 나중에 질문이 생각나면은 네, 메시지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